네, 어디를 가나 봄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지역 소식도 매주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4월 둘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헤드라인부터 말씀드립니다. 시도의원 역대급 물갈이가 예상되면서 현역 의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시장 후보로 11명이나 출사표를 던졌네요. 네, 위시티 출퇴근용 셔틀버스를 경찰이 문제없다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지방선거 이슈로 리모델링과 재건축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꽃박람회는 무료로 개방된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사진 한 장 뉴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고양시 첫 완공 사례를 보여드리고요. 선거사무실 명당 건물 사진도 보여드립니다. 네,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있는데요. 각 정당별로 지금 출마 후보 윤곽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 후보들을 살펴봤으니까 이번 주에는 민주당 상황을 정리해드려야 되는데, 지난 5일, 네. 이달 5일에 공천 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에 돌입했습니다. 네, 가장 관심 있는 시장 공천 신청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총 7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재선 도전에 나서는 이재준 시장, 그리고 김영환, 민경선 전 도의원, 그리고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여기에다가 박준 전 고양갑 지역위원장, 이분들은 뭐 이미 이제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고, 그 밖에 최상봉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사, 배정근 미래고용노사 네트워크 이사장도 또 새롭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중앙 차원의 어떤 유력 인사의 출마 같은 이런 변수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민주당 시장 공천은 아마 현역 시장을 포함한 2, 3인 경선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세 명만 경선을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제 신청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언제 공천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발표될지, 그게 이제 궁금한데요. 네, 민주당 경기도당의 일정을 좀 살펴보니까요. 13일까지 공천 심사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1차 컷오프 발표 예상일은 14일, 2차 컷오프는 18일, 그리고 또 필요시 추가적인 어떤 심사를 거쳐서 3차, 4차 컷오프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경선은 20일 이후에 치러질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시장 후보들의 현황은 지금 확인이 되는데, 시도의원들 공천 현황이 지금 확인되나요? 지역별로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앙당 차원의 공천 혁신안, 그리고 지난 총선 앞두고 고양시 그 지역위원장들이 전면적으로 교체가 됐잖아요. 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현역 시도의원들이 역대급 물갈이 조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 초선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면서 초선 의원들도 물갈이 대상이다, 지금 이런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소식을 들어보니까 일산 서구 쪽을 제외하고는 다들 불안불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 공천 혁신안 중에 45세 미만 청년 그리고 여성에게 그 30% 이상 이런 의무 공천하도록 한 조항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어떤 변화의 그런 동력으로 작용할 거다, 이제 이런 예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청년 여성 정치인들이 그 우선 공천을 받을 그런 공산이 좀 높고요. 또 요거를 활용해서 지역위원장들이 내 사람 심기 식으로 출마시키는 후보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이 이번에 좀 물갈이 되지 않을까. 도의원 10명은 다 민주당이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 취재 결과 지금 현역 의원이 10명인데 7선거구랑 9선거구 소영환, 고은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미정이다, 누가 될지 모른다, 지금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달수, 민경선, 원용이 요 세 분은 이제 불출마를 밝혔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단수 공천이 예상이 되지만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경선 구도가 현역 의원과 새로운 도전자, 이런 경선 구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6선거구의 경우 그 지역위원장인 홍정민 국회의원이 그 현역 그 도의원이 김경희 도의원을 다른 선거구로 보내고 그 6선거구에 본인의 보좌관을 단수 공천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좀 드러났습니다. 홍정민 의원을 향한 어떤 공개 질의서까지 이렇게 서명을 받고, 또 지역에서도 이게 상당히 여론화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대선에서 지고 난 이후에 민주당 공천 분위기가 더 이제 뒤숭숭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대선에서 또 패배했고, 지역위원장들은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2년 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선에서 최대한
자기 사람을 좀 본인 선거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공천하려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번에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후보들이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어요. 네, 민주당보다 이제 좀 늦게 공천 마감이 됐는데 8일 마감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고양시장 신청자는 총 11명입니다. 광미숙, 길종성, 김종혁, 김필래, 김형호, 나도훈, 이균철, 이동환, 이영희, 이인재, 조대원입니다. 자, 고양시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은 거예요. 11명.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은 용인시장에 국민의힘에서 15명이 지원을 했네요. 네, 용인시는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대선에서 높았습니다. 경기도당에 이제 공천 신청한 사람이 다 합쳐보니까 951명입니다. 951명은 시장이랑 시도의원 공천 신청자들을 다 합친 거예요. 네. 자, 그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누군가, 요거 이제 재밌잖아요. 그거 네. 봤더니 네. 고양시더라고요. 고양시 비례대표에 지원한 천승하씨입니다. 예, 이분이 확인해 보니까 만 19세예요. 만 20세가 아직 안 됐고요. 대학교 네. 1학년이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고양정 일산 서구의 당협협의회 청년위원을 맡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후보 접수가 마감이 됐으니까 공관위에서 여론조사를 돌릴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지금 움직임들도 있죠. 지난주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인천 경기기자협회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지난 5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참 재밌는 게 현역 시장 이재준 시장을 제외하고 각 당의 1등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봤더니 민주당 최성, 그 다음에 국민의힘 김연아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네,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이번 공천심사에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네, 신청을 안 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예. 지명도에서 예. 최성, 김연아 이분들을 가장 이제 좀 많이 숙지하고 있는 그런 예. 결과로 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현역 빼고 그 다음에 불출마자 빼고 나머지 보니까 민주당 1, 2는 김영한, 민경선 그리고 국민의힘은 김필래, 김종혁, 이동환 이런 순위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큰 격차가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재준 현역 시장이 1등이긴 하지만은 2등, 3등 4등이랑 다 오차범위 내에 있더라.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더라고요. 현역 프리미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민주당 경선 이제 후보들이 해볼만 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약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이 불편한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자 고양시가 자 이거 불법 여부를 좀 확인해 달라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일이 있었는데 최근 그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결과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제 위법 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이죠.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배경이 뭐라고 보시나요? 네, 경찰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셔틀버스 운행의 주체가 입주자다. 그 다음에 이용자 또한 철저히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이 확인됐다. 그래서 자가용 유상운수에 해당하는 특별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가 20년 전 대부분 판례를 적용한 건데 그 당시에도 아파트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셔틀버스 문제 없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양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또 고양시가 이렇게 이제 수사를 의뢰했던 배경 그것도 같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자, 일단은 이제 경찰의 재수사 요청이라든가 이의 신청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 당분간 마을버스 회사의 항의가 담당 공무원에게 있겠지만 고양시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딱히 없다. 불법적 요소가 확인된다면은 그때 가서 다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민들은 당연히 결과를 지금 환영하는 분위기겠죠. 네, 셔틀버스 이제 운영 관계자인 입주민이 말하기를 철저히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고양시청에서도 공무원들이 현재 출퇴근용 셔틀버스를 타고 있는데 그거랑 다를 바 없지 않느냐. 자, 수사 의뢰 이후에 셔틀 이용자들이 매우 위축돼 있었는데 이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셔틀을 이용할 것 같다. 이용자도 늘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사 의뢰까지 한 것 요거 과잉 행정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김영한 예비후보는 본인 페이스북에 불성취 결정 굉장히 당연한 결과다. 식사 주민들께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한다. 요거는 이제 이재준 시장 겨냥한 거죠. 그리고 민경선 예비후보도 주민을 상대로 한 수사 의뢰, 고양시 행정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하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즉 비판의 대상은 이재준 시장.
예, 고양신문이 지방선거 이슈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5회 저층 주거지 노후화 문제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두 번째로 리모델링, 재건축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자, 리모델링은 요건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자, 그러면 고양시에는 약 460개 단지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재건축 요건은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인데, 자, 요것도 2026년이면 일산 신도시에 지어진 모든 아파트가 다 예. 30년 넘어가기 때문에 재건축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 그리고 재건축 수요가 정말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이제 리모델링, 재건축 관련 공약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들의 공약이 막연히 그냥 리모델링 재건축 추진, 뭐 용적률 얼마 이상 상향 이런 수준으로만 공약을 내는 거, 이거는 정말 곤란해 보입니다. 구체화된 리모델링과 재건축 공약을 제시하는 이런 후보가 과연 누군가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기사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좀 기준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꽃박람회가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많이 아쉬운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그런데 올해는 규모는 조금 축소됐지만 봄꽃 축제를 여러분들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료로 개방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꽃박람회 궁금해서 거기 대표이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기간이 우선 이달 22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고요. 기간이 늘었어요. 다음 달 31일까지. 즉 40일간 진행되고 무료로 네. 개방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에 이제 대형 화훼 조형물은 별로 없고요. 네. 대신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꽃밭을 많이 조성하겠다. 네. 과하지 않게 꽃은 풍성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이제 엿보이고요. 또 올해 축소됐다고 하는데 예산이 축소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형물이 이제 큰 조형물이 사라졌다는 건데 대신 꽃은 많이 심겠다. 기간도 늘리겠다. 이게 특징입니다. 올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뭐죠? 지금까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민들에게 힐링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편안하게 감상하시라. 올해 꽃박람회란 이름을 쓰진 않기로 했는데 그래도 기간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네. 근데 올해 달라진 점은 선거 기간이라서 셔틀버스가 제공이 안 돼요. 이제 원마운트 앞에 차를 댈 수는 있는데 거기서 걸어오셔야 된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꼭 이용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고양시에서 진행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첫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예, 가로주택 사업이 뭐냐? 예, 노후 저층 주거지를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자, 장소가 어딘가 하면 덕양구 행신동의 옛 경원 연립 자리인데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이런 저층 빌라 단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 가로주택 사업으로 136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15층짜리 요 사진에 있는 이런 아파트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 멋지게 변신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또 절차가 좀 간소하기 때문에 노후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관심이 점점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거리 곳곳에 예비 후보들의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일산 동구 백석동의 한 건물에 고양시장 후보가 선거사무소 둥지를 틀어서 화제입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곳이 바로 르 메이에르 플라자 빌딩인데요.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후보, 그리고 민경선 후보, 또 최상봉 후보 이렇게 세 명의 얼굴이 한 건물에 이렇게 내걸려 있습니다. 네, 이 빌딩은 과거에도 이런 선거 때마다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사무소를 차릴 만큼 이른바 이런 명당 자리로 이렇게 알려졌다라고 하는데요. 각 캠프의 그런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마주치면 상당히 좀 불편한 점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